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역파출소 18년차 경위인데 경찰이고 뭐고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 방송에 경찰 간부들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경찰 준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썰방 초기에 이 경찰 관련 썰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경찰에 대해서 좋은 얘기보다 좀 안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좋은 얘기 잘 안 하잖아.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보통 경찰도 공무원이잖아요. 경찰 자체가 나쁜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힘든 직업 맞아. 뭐 경찰 공무원 하겠다고 준비한 사람도 많잖아요. 저 역시도 준비했었고. 근데 막상 이 경찰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제 방송에 간간히 들어오신 분 있거든요. 뭐 경찰 공무원 7년 하다 그만두신 분. 이게 경찰이 여러 가지 힘든 게 있는데 뭐 제 방송에 오신 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면 뭐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뭔가 일한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욕은 욕대로 먹고. 일단 여러분 경찰 공무원은 대부분이 교대 근무합니다. 대부분이. 경찰 썰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대 파출소는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이 아니고서야 교대 근무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구대장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마다 다른데 보통 통상적으로 경정, 뭉화 3개 있어야 되고 파출소장은 이제 경감이에요. 뭉화 2개. 그래서 경이 단다고 해서 교대 근무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대 근무가 다 아실 거예요. 밤새는 거.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이 일이 그 2급 발암물질과 동일하다.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몸에 안 좋아. 저도 교대 근무 많이 했지 몸이 안 좋아요. 특히 경찰은 이제 위험한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범죄 행위도 이제 진압을 해야 되고 체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라이도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 만나는 직업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범죄를 하는 사람들,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주치자, 술 취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 분들 막 경찰한테 욕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침도 뱉습니다. 그런 거 다 참아요. 술 먹고 깽판 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안 좋은 것도 많이 봐요. 사고 현장 같은 거 많이 갑니다. 그거 다 참고 해야 돼요. 평생. 그리고 이 경찰이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부의 적이 많아요. 내부의 적.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경찰 공무원분들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뭐냐면 경찰의 적은 범죄자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내부의 적이 많다. 경찰 조직 안에 파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경찰 일하시는 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 진급이라는 게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진급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진급을 안 하면 계속 이런 이제 허드렛 일 하는데 맞잖아요. 교대근무 해야 되는데 교대근무 안 하려면 진급을 해서 관리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티오가 많이 안 나고 그리고 그런 진급도 사실 어떠세요? 공정하지 못해요. 막상 고생하시는 분들, 막상 일 잘하고 고생하시는 분들 진급을 못 챙겨 먹어. 근데 약간 뺀질뺀질하고 의정부 일하시는 분들 진급을 잘 챙겨 먹어요. 이것도 아마 경찰 공무원이 공감하실 거야. 막상 쇠가빠지 고생하고 일 가리지 않고 하는 분들은 진급을 못 챙겨 먹어요. 근데 알뱅이만 챙겨 먹고 공주만 채운 분들은 진급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상사한테 아부하는 사람도 잘 챙겨 먹고
이게 뭐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진급이 절대 공정하지 못해. 경찰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경찰 이제 승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평이에요. 금평. 금평이 뭐냐면 근무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급을 하려면 상사한테 이제 금평을 잘 받아야 돼요. 그것도 이제 점수가 있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뭐 시험 성적이 좋아도 금평을 말아먹으면 진급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금평이 목숨을 걸어요. 근데 금평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금평을 하는 담당자한테 잘 보여야 돼. 아부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부 떤 사람은 진급이 되고 아부를 안 떨고 독고다이 한 사람은 진급이 안 돼. 이거 아마 우리 저 호구 선생님, 저분도 소방 공무원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예. 일 잘하는 사람이 진급을 하는 게 아니라 상사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진급을 해. 왜냐, 상사가 나의 어떤 인사, 근무 평점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나하고 사이가 나쁘다. 나한테 아부 안 한다. 나하고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다. 그러면 점수도 안 줘요. 좀 치사하죠, 여러분. 아마 경찰 공무원은 아실 텐데, 이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뭐, 범죄자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동료 직원들 때문에 힘든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만두고 싶다. 못하겠다. 이러면 나와요. 올해 해도. 18년이면 할 만큼 했거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7년 차인데 너무 정확히 아시네요. 저도 20년 되면 명퇴합니다. 순경 때 지구대 있을 때 1년 동안 칼 3번 맞을 뻔했고요. 지금 형사하는데 시체는 한 달에 최소 5구에서 10구 정도 봅니다. 서울 경기 아니고 지방인데도 그렇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17년이면 꽤나 오래 하셨구나. 이분도 여러가지 힘든 게 있나 보다. 짧게 적으셨는데 힘든 게 많았나 보다. 3년만 하시면 명퇴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뭐 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오고 나서 뭐 할 것이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경찰이 힘든 거 인정하는데요. 근데 나가면 더 힘들어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조직 안에 있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일자가 있는지, 공무원 외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힘든 게 있는지 잘 몰라요. 예. 그리고 경찰 그만둬도 마땅히 할 것도 많이 없어, 이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명퇴하고 나서 내가 뭐 할 건지 플랜을 짜야 돼요. 사실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저분 20년 대 명퇴한다고 하지만 저때 되면 보통 나이가 남자 나이 40대 후반에서 50대야. 그럼 그 나이 먹고 갈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할 줄 아는 건 경찰 일밖에 없는데 경찰 일이 뭐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경찰 일하다 나온 사람 우대하는 것도 마땅히 없고 그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만두고 안 그만두고 본인 자유인데요. 그만두고 나서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그 고용 문화가 썩 밝지 않습니다. 3년 뒤면 2026년이잖아요. 저분이 명퇴한다고 하지만 또 3년 뒤 지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 거기다가 저분들 또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분들 결혼했으면 지금 자녀가 있잖아. 그리고 공무원 17년 차면 아마 이분이 못해도 계급이 경위일 텐데 빠르면 경감이고 그럼 월급이 좀 세요. 17년차 경위 정도 되면 제 생각인데 한 세금 떼고 한 400만원 중후반대 받을 겁니다. 많이 받죠. 물론 많이 받는 만큼 그만큼 힘든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월급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그만두고 이 정도 월급 받을 수 있는 거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체로 경찰분들 저도 아는데 넉넉하게 사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 잘하신 분들. 좋은 환경에 잘하신 분들은 보통 경찰 안 하죠. 경찰 안 하거나 아니면 순경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니면 경찰대나 뭐 경강부 시험 들어가겠죠. 경위에 시작을 하겠죠. 대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경찰 공무원도 서민이래, 서민. 예. 제가 예전에 경찰 공무원 공부해가지고 만났던 분들, 합격하신 분들 다 서민이었어. 우리랑 별 볼 일
뭐 그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었고 다 고만고만한 환경에 잘하시는 분, 형편이 어려운 분도 있었고 공무원도 월급 받는 게 전부란 말이에요. 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실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특히 자녀가 있다면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 자녀가 있다면. 물론 경찰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지만 좀 심사숙고하시길 바랄게요. 사실 경찰이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보통 어떤 게 힘드냐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한두 가지가 힘든 게 아니야. 뭐 교대 근무가 힘든 것도 있고 뭐 상사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여경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근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흉기를 든 범죄자와 좋아하는 경우. 아무리 경찰관들이 운동을 하고 무장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흉기를 든 사람하고 좋아한다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경찰도 사람입니다, 사람. 경찰은 그런 이제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을 해야 돼, 제압을. 일반 사람이야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경찰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 하면 경직법에 보면 이제 경찰 임무라고 나와 있어요. 범인의 체포, 범죄 예방 나와 있습니다. 범죄자가 이제 그런 칼 같은 거 들고 있으면 잡아야 돼요. 의무예요, 의무.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아무리 경찰이 그런 일 한다고 해도 경찰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운 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리고 저런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총 사용하면 되지 않냐? 근데 총 사용이 굉장히 좀 위험해요. 자칫하다가 그 범죄자가 죽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경찰관들이 대체로 총 사용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예. 괜히 총 사용했다가 뭐 범죄자가 죽게 되면 그럼 내가 독박 쓰는 거란 말이야. 경찰관들이 이제 범죄자 제압하다가 뭐 총기 사용하다가 범죄자 죽잖아요. 당연히 공무위생징 한 거니까 합법 아니냐, 경찰관 잘못 없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법은 달라. 법은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따지고, 그리고 총기 사용 요건을 만약에 그 법령대로 안 했으면 징계 받습니다. 징계. 범죄 제압하다가 징계 받고 거기다가 민사로 그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그 범죄자의 가족들이 사람 죽였으니까 보상해라 라고 민사로 하면 그 경찰관 개인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금액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괜히 범죄자 잡으려 하다가 지방기둥 뽑힐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경찰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억울해요. 아니, 저런 흉기를 든 사람을 어떻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총을 써야 되고, 근데 총을 쓰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할까? 징계받으면 나만 손해고, 거기다가 뭐 손해배상 청구해버리면 돈 다 날라가는데. 그래서 여러가지 좀 제약이 많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경찰관분들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계속 나와요. 나오면 뭐해? 안 바뀌는데.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경우 같은 거 많이 하죠. 시체를 많이 보죠. 뭐 자살 시체, 아니면 익사체라고 해서 물에 빠진 시체, 아니면 교통사고 갔던 시체, 뭐 범죄 현장에서 죽은 시체 많이 봅니다. 특히나 사고 현장에 죽은 시체는 몸이 온전하지 못하잖아. 그런 거 보고 나면 제 아무리 경찰관이 하더라도 버티기 쉽지가 않죠. 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요즘에 경찰분들 욕 많이 먹는데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인 할 일 열심히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이 대거자 시험이 명태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명태를 생각하는 거겠지만 경찰이 나오고 나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나갈 건 뭐 할 건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마땅히 나가서 할 게 없다면 좀 계속 일하시기 바랄게요. 아무튼 댓글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